한국 기술 필요 없다. 당장 나가라. 해발 4,000m, 숨만 쉬어도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사막에서 피땀 흘려 개발한 세계 최초의 기술을 쓰레기 취급하며 문전박대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볼리비아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걷어차고 중국의 손을 잡으며 이제 우리는 남미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뒤 세계 최대 리튬 매장량을 깔고 앉은 그 나라에서는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생지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을 저버리고 한국의 뒤통수를 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시간을 2010년대로 되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자원 확보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미래의 석유라 불리는 리튬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가득했습니다. 그 중심에 볼리비아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 가까이가 묻혀있다는 우유니 사막. 그곳은 대한민국에게 절실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의 친형을 특사로 파견하기까지 했습니다. 단순히 악순환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비행기를 3번이나 갈아타야 도착할 수 있는 그 먼 곳까지 날아가 볼리비아 대통령의 손을 맞잡고 우리는 형제입니다. 한국이 볼리비아의 산업화를 돕겠습니다. 라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뉴스 뒤편의 현장은 희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차라리 전쟁터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해발 4,000m의 우유니 사막, 산소 농도가 평지의 60%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 파견된 포스코 연구원들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고산병입니다. 두통약을 밥처럼 먹었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영상 30도를 넘나드는 자외선이 피부를 태웠고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칼바람이 컨테이너 숙소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된 침대도 없었습니다. 연구 장비 옆에 침낭을 깔고 쪽잠을 잤습니다. 한 연구원은 한국에 두고 온 아이의 돌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상통화로 아이의 얼굴을 보다가 통신이 끊겨 화면이 멈춰버린 순간 컨테이너 안에서 혼자 한참을 서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가족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이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라는 말을 되뇌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볼리비아의 리튬에는 불순물인 마그네슘 함량이 너무 높아 기존 방식으로는 추출에만 1년에서 2년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 어떤 기업도 경제성 있는 추출 방법을 찾지 못해 포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화학 반응을 이용해 리튬을 단 8시간에서 한 달 이내로 뽑아내는 세계 최초의 신기술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손을 놨던 그 기술을 컨테이너 안에서 코피를 흘려가며 연구했던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건강을 갈아 넣으며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들고 볼리비아 정부에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이면 당신 나라의 가난을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짓고 인프라를 깔아줄 테니 함께 갑시다. 라고 말입니다. 볼리비아가 남미 최빈국에서 벗어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그리고 우리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긴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동반자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먹잇감을 바라보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포스코가 수백억 원을 들여 실증 플랜트를 짓고 그 기술이 우유니 사막에서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이 입증되자마자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볼리비아 정부가 통보해왔습니다. 기술 이전은 해라. 하지만 사업 운영권은 100% 볼리비아 국영기업이 갖겠다. 싫으면 나가라. 밥상을 다 차려놓으니 숟가락만 얹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밥상을 통째로 들고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항의하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전 세계가 탐내는 리튬이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줄을 서서 기다린다. 한국 따위가 감히 우리에게 조건을 거느냐는 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유니 사막의 컨테이너 안에서 코피를 흘리며 버텼던 연구원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이의 돌잔치도 포기하고 고산병에 시달리면서도 이 기술만 완성하면 된다고 이를 악물었던 그 사람들의 얼굴 말입니다. 그 헌신을 볼리비아는 단 한 줄의 통보로 짓밟았습니다. 결국 10년 넘게 공들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쫓아낸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하필이면 중국이었습니다. 2023년 볼리비아 정부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중국이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지어줄 것이라며 이제 한국 없이도 남미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된다고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 샴페인의 거품이 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약속을 하면 어떻게든 지키려고 밤을 새우는 스타일이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실제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지연되고 공장 착공은 무한히 연기되었습니다. 도로가 안 깔려있다. 전력이 부족하다.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볼리비아의 정치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간만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터졌습니다. 중국이 가져온 추출 방식이 우유 사막의 지하수를 대량으로 빨아들여 환경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물이 마른다며 시위를 시작했고 중국 기업은 볼리비아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볼리비아의 리튬 산업은 완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세계 최대 리튬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단 한 톤의 배터리로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국민들은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자원 위에 앉아 굶어 죽는 나라. 그것이 지금 볼리비아의 현실입니다. 만약 한국과 함께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친환경 공정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리튬이 쏟아져 나와 배터리 핵심 소재로 전 세계에 팔려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볼리비아는 지금쯤 진짜 남미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볼리비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볼리비아가 문을 닫았을 때 우리 연구원들은 짐을 싸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술은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우유니 사막에서 쫓겨난 바로 그 기술이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칠레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광양 공장에서는 이미 리튬이 쏟아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리튬 정제 기술 세계 1위 국가로 우뚝 서 있습니다. 볼리비아가 걷어찬 그 기술이 볼리비아 없이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볼리비아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을 보냈어야 했나? 한국만 잡았으면 우리도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쫓겨난 곳에 다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원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선택과 국가의 오만이 배신할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것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원이 있으면서도 함께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나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나라의 연구원들은 해발 4,000m에서 코피를 흘리면서도 기술을 만들어냈고 그 기술로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원 대신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곧 자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강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아무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